소방관의 아내들 2화. 제목 불이 난 건 그 밤이 아니라. 1회 거울 너머의 시선. 장면 어둑해진 요가 스튜디오. 단둘뿐. 세린의 속삭임 같은 독백. 이 남자 나를 이렇게까지 바라보고 있었구나. 태준의 손끝이 내 골반 옆을 스치던 순간. 그 짧은 접촉 하나가 마치 비밀문을 여는 스위치처럼 몸 안에서 딸깍하고 울렸다. 사장님, 균형 조금만 더 잡아보세요. 나는 일부러 손을 더 깊게 넣어 그의 허리를 받쳤다. 태준의 숨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그리고 그의 눈, 내 입술로 정확하게 내려와 멈췄다. 그래, 너도 느껴졌지? 난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생각 없어. 태준의 몸이 휘청하며 나에게 무너져 내렸고, 둘의 숨이 가까운 거리에서 얽혔다. 그 짧은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손이 그의 뒷목을 가볍게 감싸 올렸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운동도 아니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넘어가는 선은 단 한 줄뿐이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세리는 늘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었다. 레깅스에 밀착된 다리 움직임, 귀를 덮은 헤드셋, 손에 쥔 아이스 커피 한 잔, 그 모습은 어느새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풍경이 되었고, 그녀는 그 시선 속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오후 3시 반, 둘째가 어린이집 차에 오른 뒤부터 그녀만의 시간이 시작됐다. 엄마, 오늘 간식 뭐야? 응, 딸기. 선생님이 씻어서 주신대. 야호! 엄마 빠이빠이. 작은 손을 흔들며 차에 오르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나면 그제야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는 그 30분.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저 자기 자신으로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헤드셋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항상 같았다. 10년 전, 결혼하기 전에 듣던 음악들. 그 시절로 잠시 돌아간 듯한 착각 속에서 그녀는 자기만의 속도로 걸었다. 아이 둘의 엄마라는 설명은 이 풍경과 쉽게 연결되지 않았다. 유모차도 아이 손도 없는 산책은 오히려 혼자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고, 그 자유가 사라질까봐 그녀는 더 당당하게 허리를 세웠다. 어머, 강사님 아니세요? 애들은요? 아, 네. 애들은 어린이집이요. 저 잠깐 산책 중이에요. 에이, 애가 둘인데 그렇게 몸매 관리가 되세요? 부럽다, 진짜. 아유, 아니에요. 제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요. 하하. 짧게 웃고 지나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늘 같은 피로가 숨어 있었다. 누군가 세린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면 그녀는 헤드셋을 벗지 않은 채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다. 말을 섞는 순간 회화는 아이 얘기, 남편 얘기, 시댁 얘기로 흐를 테고, 그 순간 다시 누구의 엄마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 시선들 중 하나가 유독 오래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세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처음엔 우연처럼 느껴졌다. 치킨집 앞을 지날 때마다 가게 문 쪽에서 느껴지는 묘한 무게감, 튀김 냄새와 함께 흘러나오는 그 시선. 하지만 그게 일주일째 반복되자 그녀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장님, 여기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한태준은 손님에게 대답하면서도 고개는 유리창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김세린이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레깅스 라인을 따라 흐르는 다리의 곡선, 커피를 든 손목에 가느다란 힘줄, 헤드셋 아래로 흘러내린 목선까지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감각, 불쾌하면서도 묘하게 의식되는 종류의 시선이었다. 동네 치킨집 사장, 언뜻 보면 수염이 덥수룩한 평범한 중년 남자. 하지만 한태준의 눈은
늘 사람보다 욕망을 먼저 좇는 눈이었다. 여보, 오늘 배달 많이 들어왔어? 응, 금요일이니까. 저녁 되면 더 바빠질 거야. 그럼 나도 포장 좀 도와줄까? 아니야, 괜찮아. 당신은 집에서 쉬어. 애들 숙제도 봐줘야지. 다정한 말투와 달리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하고 있었다. 그가 집중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였다. 그래서 그의 시선은 언제나 계산적이었고 그 계산이 욕망과 섞일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처음부터 세린을 가질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사냥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천천히 상대를 흔들리게 만드는 타입. 급하게 다가서면 경계당할 걸 알았고 대신 자신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요가? 갑자기? 응, 동네에 괜찮은 데 있더라고. 당신도 요새 어깨 결린다고 했잖아. 같이 다녀볼까? 어느 날 저녁 그는 아내 서윤아에게 슬쩍 말을 꺼냈다. 여보, 나 요새 허리가 자꾸 아픈 것 같아. 배달 다니면서 자세가 안 좋았나 봐. 그럼 병원 가봐야지. 왜 참고 있어? 병원까진 아니고 그냥 운동 같은 거 좀 해볼까 해서. 요가 같은 거 어때?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것도 좋겠네. 우리 같이 다니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치? 내일 학원 가서 등록하자. 그래서 태주는 일부러 자신의 아내를 요가 학원에 등록시켰고 세린의 움직임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매일같이 확인했다. 세린은 한태준 부부가 등록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강사님, 오늘부터 저희 부부가 수업 들어요. 잘 부탁드려요. 아, 네. 환영합니다. 처음이시죠?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네네, 부탁드립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세린의 몸선, 동작이 끝날 때마다 짧아지는 호흡,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는 무의식적인 반응까지 태준은 전부 읽어냈다. 자, 이번엔 다운독 자세입니다. 엉덩이를 천장 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등은 길게 펴주세요. 세린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태준은 거울 속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요가 동작 중 균형을 잃었을 때 살짝 흔들리는 허리선,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릴 때 무심코 손으로 닦아내는 습관, 그리고 자세를 고쳐 잡을 때마다 레깅스 속 허벅지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순간들. 여보, 나 이 자세 너무 힘든데? 아내 서윤아가 작게 불평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세린이 그에게 다가왔다. 가까워진 거리 속에서 세린의 향기가 섞였다. 땀과 섞인 은은한 샴푸 냄새.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낯설어서요.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가 보는 건 요가가 아니라 세린이었다. 그녀 역시 그 시선을 불편해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이 아직 여자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있다는 감각을 부정하지 못했다. 남편 박재석은 세리를 더 이상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해 먹어. 나 출동대기 들어가야 돼. 또? 어제도 야간이었잖아. 어쩔 수 없지. 인원이 부족해서. 미안해.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대화는 항상 그렇게 끝났다.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고 밤이면 피곤해 지쳐 먼저 잠드는 아내. 그게 남편 재석이 보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을 여전히 여자로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불쾌하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허전했던 부분을 채우는 것 같았다. 그래서 세리는 그 시선을 피하면서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 그날 밤 세리는 샤워를 마친 뒤 욕실 거울 앞에서 레깅스를 다시 고쳐 입고 한참을 서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이 엄마인지 여자인지 순간 헷갈리는 얼굴이었다. 허벅지에 달라붙은 천이 몸의 선을 드러낼 때 그녀는 문득 오늘 학원에서 느꼈던 시선을 다시 떠올렸다. 거울 너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누구를 확인하고 있는 걸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고 세리는 그냥 레깅스를 벗어 빨래바구니에 던져 넣었다. 그 시간 남편은 아이가 잠들기 전까지 3번이나 이불을 덮어주고 마지막으로 아이 이마에 입을 맞춘 뒤 출동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빠, 내일 또 출동가? 응, 아빠가 사람들 구해줘야지. 그럼 나도 커서 소방관 할 거야. 그래? 우리 아들 멋지네. 그럼 아빠처럼 용감해야 돼. 응, 나 용감해.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스르르 잠들었다. 남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다. 이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재석은 아내가 샤워실에서 나오자 물었다. 오늘도 수업은 잘하고 왔어? 응, 오늘은 좀 힘들었어. 근육이 땡기네. 그래도 꾸준히 다니니까 보기 좋아. 나도 오늘 힘들었는데 당신은 더 힘들었겠다. 당신이 더 힘들지. 고생 많았어. 뭘, 우리 서로 고생이지. 잘 자? 응, 잘 자. 그 짧은 대화 뒤로 두 사람은 각자의 피곤 속으로 잠들었다. 하지만 그 피곤이 같은 이유에서 온 것은 아니었다. 남편의 피곤은 생명을 구하는 무게에서 왔고 아내의 피곤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무게에서 왔다. 그리고 그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욕망이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개인 레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강사님, 저희 부부가 따로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은데 개인 레슨 가능할까요? 한태준이 먼저 제안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거울 너머 그녀의 뒷모습, 매트를 정리하며 허리를 숙인 그 각도, 레깅스 천이 엉덩이 라인을 따라 팽팽하게 당겨지는 순간. 개인 레슨이요? 아, 네, 가능해요. 시간대는 언제가 편하세요? 세리는 매트를 말아 올리며 대답했다. 목덜미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그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 저녁 늦게요. 저희 장사하다 보니까 낮엔 시간이 안 돼서요. 9시 이후면 괜찮을까요? 그럼 밤 9시 반에 하시죠. 마지막 수업 끝나고 정리하면 딱 그 시간이에요.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태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 유나는 옆에서 밝게 웃었다. 여보, 우리 이제 제대로 배우는 거야. 강사님 잘 부탁드려요. 네,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일주일에 3번, 밤 9시 반이 넘은 시간, 학원에는 3사람만 남게 되었다. 한태준, 그의 아내 서유나, 그리고 요가 강사 김세린. 건물 안 다른 상점들은 이미 문을 닫았고 복도엔 그들의 발소리만 울렸다. 학원 문을 열면 은은한 조명과 함께 라벤더 향이 퍼졌다. 밤이라는 시간대가 만드는 묘한 밀도. 낮과는 다른 더 조용하고 더 가까운 공기. 그리고 학원 한쪽 벽면 전체를 덮고 있는 거대한 거울. 첫 번째 수업. 자, 오늘은 코어 중심으로 할게요. 플랭크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3사람이 매트 위에 엎드렸다.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발끝부터 머리까지 일직선을 만드는 자세. 사모님, 엉덩이가 너무 올라갔어요.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강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안 떨리세요? 익숙해서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녀는 플랭크 자세로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완벽한 일직선. 어깨에서 허리로 이어지는 곡선, 복부 근육이 긴장하며 만드는 선. 레깅스에 밀착된 엉덩이와 허벅지. 그는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그녀의 옆모습이 보였다. 가슴부터 배, 골반, 허벅지까지 이어지는 몸의 실루엣.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미세하게 움직이는 복부. 한태준은 숨이 막혔다. 세린도 거울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한태준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0.5초 스쳤다. 세린은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자세를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었다. 허리를 더 곧게 펴고 엉덩이 근육에 힘을 더 주어 라인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보고 있구나. 그 확인이 묘하게 기분 좋았다. 세리는 자세를 10초 더 유지했다. 필요 이상으로 길게. 두 번째 수업. 오늘은 브릿지 자세 할게요. 누워서 골반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에요. 3사람이 매트에 누웠다. 무릎을 세우고 발은 골반 너비로 벌려주세요. 손은 몸 옆에 편하게 두시고요. 이렇게요? 네, 좋아요. 이제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골반부터 척추까지 하나씩 말아 올리듯이요. 세린이 시범을 보였다. 천천히 골반이 하늘로 올라갔다. 허리가 아치를 그리며 가슴이 턱 쪽으로 밀려 올라왔다. 레깅스 천이 허벅지와 엉덩이를 따라 팽팽하게 당겨졌다. 태주는 자기 동작을 멈췄다. 거울을 봤다. 세린의 몸이 완벽한 아치를 그리고 있었다.
목선이 길게 드러나고 쇄골이 선명하게 보이고 복부가 팽팽하게 당겨진 채 골반만 하늘로 솟아 있었다. 아, 그 아찔함에 숨이 막혔다. 세린도 거울을 보고 있었다. 한태준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자세를 5초 더 유지했다. 천천히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며 가슴이 더 올라왔다. 태준은 자기 자세를 잊어버린 채 그냥 거울만 봤다. 여보, 안 해? 뭐 해? 아내 유나의 목소리에 그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다. 아, 미안. 지금 한다. 그는 황급히 골반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세 번째 수업. 오늘은 비틀기 자세 할게요. 척추를 좌우로 비틀어서 긴장을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세 사람이 앉았다. 다리를 꼬고 앉으세요. 오른손은 왼쪽 무릎에, 왼손은 뒤로 바닥을 짚고요. 그리고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비틀어요. 세린이 시범을 보였다. 상체가 천천히 돌아갔다. 허리가 비틀리면서 옆구리 라인이 드러났다. 레깅스 허리밴드 위로 살짝 드러난 허리 피부. 그리고 비틀은 자세에서 더 강조되는 가슴 라인. 태주는 숨을 참았다. 거울을 봤다. 세린도 거울을 보고 있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비틀기 자세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했다. 마치 태준에게 보여주듯 허리 라인이 더 드러나도록 상체를 조금 더 비틀었다. 가슴이 옆으로 밀려나며 그 곡선이 더 선명해졌다. 세린은 고개를 뒤로 돌리며 거울 속 그를 정확히 봤다. 2초.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보고 있지? 나 예쁘지? 그 무언의 질문. 태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냥 넋을 잃고 봤다. 여보, 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허리 안 돌아가는데? 아, 천천히 해봐. 그는 황급히 아내를 도왔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네 번째 수업. 오늘은 전사 자세 할게요. 하체 근력을 키우는 동작이에요. 세린이 앞에 섰다. 다리를 크게 벌리고 한쪽 무릎을 구부렸다. 팔을 양옆으로 쭉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다. 완벽한 전사 자세, 허벅지 근육이 팽팽하게 드러났다. 레깅스가 허벅지 안쪽을 따라 밀착되어 근육의 결 하나하나가 보였다. 태주는 거울을 봤다. 세린의 옆모습. 가슴이 활짝 펴져 있고 허리는 곧게, 다리는 힘차게. 그녀는 자세를 유지한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울 쪽으로 태준과 눈이 마주쳤다. 3초. 세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사람의 시선에는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거울 너머에서 오가는 눈빛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시작된 밤이었죠. 세린도 알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태준 역시 알았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쌓여온 긴장이 처음으로 손길이 되어 닿게 됩니다. 2화 2회에서 계속됩니다. 놓치지 마세요.